우리 아이캔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오늘부터 제가 성공하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면서 오늘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십시다. 저는 그 가난이 싫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은 가난이 좋지 않습니다. 누가 날 보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강남대학에 성공학을 5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러면 성공을 어디서 배웠냐 물어보면 저는 아버지한테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럼 우리 아버지가 성공학자였느냐? 아니, 반대학자였어요. 한 번도 자식한테 공부하라는 말 안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한 번도 저한테 뭐 이렇게 해서 넌 이 다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라 하는 비전도 안 보이셨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고 담배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시면 술을 드시고 다리를 뻗고 형님하고 나하고 둘이 불러서 형은 오른다리 주물러라, 동생은 왼다리 주물러라. 이 해병대 그 제국군이라면서 쫄병들 데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이걸 못 버리고 집에 와서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1시간, 2시간 그거 어린이 조그만 손으로 주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주무셔요. 그러면 이제 주무시니까 이렇게 손을 쫙 놓고 형하고 둘이 눈치 해가지고 나가자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가? 그렇게.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불평도 많았겠죠. 절대 뭐 구슬치기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연날리기 못하게 하고, 뭐 뛰어놀지 못하게 하고, 그냥 다리 좀 물러라. 집에서 일해라. 이렇게 하시는 그 아버님을 제가 같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저에게 용기를 줬던 것은 엄마였죠. 그래도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불신자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어머님의 그 신앙을 따라서 용기를 주니까 거기서 제가 힘을 얻고 뭔가 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럼 성공하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아버지로서 주는 자가 돼야 되겠다. 반대로. 나는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나는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좀 뭔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했던 것 중에 거의 100% 반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성공이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이나 형통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이에요. 그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호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인생의 붉은 신호등만 본다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붉은 신호등 보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슈바이처 말대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청신호로 보는 거예요. 내게 안 좋았던 과거의 추억들, 어린 시절에 아팠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붉은 신호가 아니고 이것이 청신호구나.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일 먼저 그림 그리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림을 좀 잘 그렸습니다. 미술학원 다닌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저는 학원이라고 하는 걸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웅변학원도 안 다니는데 웅변했고요, 미술학원 안 다니는데 미술했고요, 노래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지금까지도 누구한테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동요대회 나가서 1등 했거든요.
저는 구연 동화를 배워본 적이 있는데 동화대회 나가서 1등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생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림을 자꾸 그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 대단한 겁니다. 예, 우리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 이런 말 하죠.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베리 파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건 인생의 아주 지침서인데 성공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리고 당장 지금 시작하십시오. 다음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가 아니고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당신은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림을 못 그려요. 제가 내가 성공학을 가르치면서 그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썼어요. 학교에서 자꾸 쓰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면 3년 동안 아무런 연구 과제가 없거나 책을 안 쓰면 제 임용이 안 됩니다. 연구 논문 하나 쓰든지 꼭 책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책을 하나 작게 썼어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틀리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책을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읽어보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야, 더 읽고 싶다. 그 책을 아주 정말 지침서를 갖고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좀 그런 책을 쓰고 싶어요. 이건 뭐죠? 그림이에요. 상상력. 그리셔야 돼. 이런 그림들을 안 그리면 우리 인생은 상상이 안 돼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참 이상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자꾸 건강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강진단 했더니 뭐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쪽을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제 변화를 주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럼 내가 의사가 16시간 공복기를 가지라고 그래. 응? 그래서 제가 밤에 9시에 먹잖아요. 9시까지 내일 뭐 먹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이렇게 해가지고 16시간 공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그거 지키려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할 거야. 우리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나보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유, 되게 똑같아. 30대하고 지금 몸매가 똑같아요.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키는 좀 1cm 늘은 것 같아요. 이게 펴진 것 같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꾸. 그림. 안 좋은 그림, 붉은 신호 보지 말고 좋은 그림도 그려. 그러면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거 건강하게 살고, 이왕 사는 거 성공하고 살고, 이왕 사는 거 잘 살고, 이왕 사는 거 잘 먹고. 그렇죠? 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자격자가 돼야 돼요. 제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여기 올 때. 제가 일종 보통 운전 면허 갖고 있거든요. 전 처음 딸 때부터 일종 보통이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장롱에 있다가 막 바꾼 사람 말고. 네? 근데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하죠. 그렇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렇죠.
자,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교사가 되죠. 임용고사를 볼래도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임용고사 볼 자격을 주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인생을 누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이상하게 듣지 말고요. 한번 나는 그 자격증을 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그 자격증이 있는가? 지금은 자격증 시대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격증을 갖지 못해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자격증 누가 줍니까? 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스스로 받는 겁니다. 이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할 조건을 만들어요. 아,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요거만 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 그건 행복이 없어요. 이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을 누릴 자격증을 가져라. 이 말은 뭐냐면 행복을 누릴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난 여기가 너무 행복해 하는 사람은 행복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행복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내게 어떤 주어진 조건에도 행복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야, 오늘 너무나 날이 맑아 좋아. 아, 행복해.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은 또 뭐하고 시간 보내지? 이렇게 또 불행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 내가 이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늘 조심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짓눌러서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같은 조건인데 행복 자격증을, 성공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그냥 불행한 삶을 살고요.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사는데 그게 바로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뤄가는 거예요. 작은 종이 하나 가지고도 행복해요. 여러분 드레핀꽃 하나 보고도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화원에 살아도 불행해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그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가 되려면 목사 안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총회에서 어느 정도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고시도 보고 또 면접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격증을 받을 만한 인품인가 이걸 다 검증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운다. 그럼 이 사람들 뭐예요? 다 검증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 자꾸 불평이 많고 부정적이야. 그런 사람은 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공 자격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남, 성공, 실패 차이는 만남이에요. 이런 부자는 누굴 만났을까요? 부자를 만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만난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왜 그럴까요? 친구가 잘못 만나면요. 이 친구를 잘못 만나면 그 친구 가지는 마인드를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자분들이 저기 뭐 자기 잘못된 여자친구를 만났어. 같은 뭐 동창이든 뭐든. 근데 걔는 맨날 어디 나이트클럽 다니고, 맨날 노래방 다니고 흥청망청 그런 데만 돌아다녀. 애가 질이 안 좋아. 근데 걔랑 계속 놀아.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돼요. 근데 정말 한 사람은 너무너무 정상적으로 재테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또 모든 면에서 완벽해. 그럼 그 사람 만나면 또 재테크를 알기 시작해요. 그렇죠?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이에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업 잘하는 사람 만나면 사업 잘합니다.
흉내만 내도 비슷하게 갑니다. 흉내만 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다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담을 요구해서 만나는 건 만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쓸데없는 만남, 이 사람을 만나면 별로 안 좋아. 이건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럼 저는 그냥 거부합니다.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책 하나 잘 만나도 인생 바꿔요. 제가 노만 피센티필 목사의 책을 봤고요. 그 책을 몇 번 읽었어요. 어쩌면 한자 한자가 다 주옥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책 하나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데 하물며 사람 잘 만나면 인생 바뀌죠. 예전에 뭐 우리 여자분들 하대에서 이런 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응? 응? 여자 팔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 이런 말 하죠. 나는 그게 우리가 하대한다는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팔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응? 근데 왜냐면 그건 뭐 그 사람한테 어떤 이익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건강하고 성실하고 성공적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모든 매사에 뛰어난 사람 만나면 나도 그렇게 변해요. 아무리 가정에 안 좋은 환경이 자랐을지라도요. 후천적으로 그런 사람 만나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어? 룻기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이가 누구 만난 거예요? 노무현 만난 거잖아요. 그분들이 정치를 잘하냐 못하냐 이걸 다 떠나서 그래도 그 십몇 년 전에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무현과 문재인 둘이서 그 법인을 차린 거 아니에요? 인권 변호사 하자고 부산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한 사람이 되니까 그 옆에서 비서실장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그걸 흉내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흉내내다 보니까 대통령이 된 거예요. 또 그런 또 정치하고 있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데 가서 시간 죽이고 쓸데없는 만남을 갖고 이거는 내 인생을 쓸데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어떤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이야. 시험 들어서 맨날 불평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과 같이 다니 밥 먹고 그래. 난 그 기대 안 합니다. 그 사람. 엉뚱한 소리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와서 좋은 공동체에 와서 좋은 얘기 안 듣고 좋은 만남 못 갖고 안 좋은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걸 만나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거는 시간의 문제지 어느 시간 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코로나 확진자 만나면 우리 확진되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오늘 제가 그 뉴스 보니까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밍크 뭐 밍크 고래인가 밍크 그가 세 마리가 확진이 됐대요. 근데 그 세 마리와 같이 쓴 사람이 또 확진이 된 거예요. 동물을 통해서 이제 확진되네. 이거 연구 지금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만나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자 만나면 병자 되고 건강한 사람 만나면 건강하게 되고 성공자 만나면 성공자 되고 우리 예수 왜 만나는 거죠? 예수 왜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그래서 우리 그분 만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972년에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 F 케네디를 만나서 고등학교 때 그 100일장에서 우수한 학생들 초청해서 우리 청와대 같은 데 초청해서 이렇게 대통령 밥 먹잖아요. 그때 존 F 케네디가
그때 우수 학생들 모아가지고 다 밥을 먹으면서 악수를 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빌 클린턴이 있었어. 악수하면서 그때 클린턴이 존 F 케네디 만난 그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가 잘 살든 못 살았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 그래도 대통령이 40일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의 인생은 바뀐 거잖아요. 누구 만나서? 대통령 만나서. 아, 별거 아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까지 가서 이 교수, 아키소 대학 교수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스펙을 쌓아가면서 결국에 대통령까지 돼요. 여러분, 만남,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한 가지, 이 성공의 이론 중에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변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 증진 이론이 있어요. 증진 이론. 증진. 불변 이론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성공적 마인드를 갖고 태어난다. 이게 불변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두어도 성공하게 돼 있어. 운명적인 거야. 숙명적인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불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변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도전 의식이 없어요. 뭐 나는 도전해봐야 결과는 뻔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변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런 비전도 희망도 없이 그냥 운명적으로 삽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증진 이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증진 이론은 뭐냐면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다. 나의 모든 인생을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증진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전을 해요. 그리고 그 어떤 곳에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좋은 가정에 태어났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별볼이 없어. 이걸 탓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증진, 말 그대로 변화하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늘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2010년인가요?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실패해도 좋으니 도전하라. 실패해도 좋으니 도전하라. 이 증진 이론에 대한 책인데 사실은 그때 제가 이거 이론을 알고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제목 자체가 제가 만들기 너무 좋아서 실패도 좋다. 그러면 도전해보자.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증진 이론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도 조건도 괜찮아. 이것은 내가 한번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제가 그 증진 이론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후천적으로 엄청나게 바꿔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제 건강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 환경 이것들을 바꾸려고 마음만 먹잖아요. 그럼 다 바뀌더라고요. 타고날 때부터 뭐가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가정적으로 무슨 병력이 있다고 그래. 그럼 그거를 나는 타고날 때부터 나는 이걸 타고났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난 일찍 죽을 거야 아마. 이걸 후천적으로 증진으로 가진 사람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바꾸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꾸 유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당신에게는 아주 나쁜 DNA가 있어. 이게 굉장히 운명적인 거거든요. 우리 원래 죄라고 하는 DNA가 우리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바꾼 거잖아요. 그러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는 별볼이 없는 사람인데 저도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안 되고 힘들고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중진 이론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낑얼대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에이, 나 같은 것이 뭐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난 안 돼. 난 힘들어. 나 못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못하더라고요. 미국이요. 그 일본하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해병대가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데요. 계속 실패합니다. 7번 실패합니다. 7번. 전혀 불가능해요. 근데 8번째 도전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해병대 모자가 팔각 모자로 바뀌어요. 이렇게 각져가죠. 8개 각으로, 팔각으로. 7.8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다야, 그냥. 미 해병대는. 우리 해병대도 여러분 각진 거 봤죠? 해병대 모자 각졌어요. 그거 다 본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7.8기. 옛날에 메가다 장군이 여러분 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거의 0.1%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메가다는 그거 해놓고서요 옷 벗습니다. 승리했는데도 옷 벗었어요. 명령이 불복종해서. 불가능에 도전한 거죠. 7.8기죠. 여러분 홍수환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권투 선수. 그거 아세요? 김민정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 나이가 그거 알 나이가 아닌데. 네? 김준혜 알아요? 홍수환. 그 나이가 많네, 다들. 그거 알 나이가 아닌데. 나 정도 내가 그게 거의 중학교 3학년 때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그 권투를 같이 봤거든요. TV에서. 홍수환이가 나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런 거. 1라운드에만 4번 다운돼요. 1라운드. 그다음 2번 파나마의 카라스키안가 누가 그 그냥 시꺼먼 애인데 무진장 잘해.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근데 1라운드에만 4번 다운돼요. 그냥. 근데 2라운드 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기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검은 그 카라스키아가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더라. 찍어 팍 누르. 그냥 다운돼. KO돼서. 그리고는 그냥 막 내가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그거 이기고 나니까 일어나서 동해물과 백두산에 부르더라고. 별. 애국가를 부르시더라고. 나 참. 그렇게 좋으셔요? 내가 그랬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근데 홍수환 씨는 중학교 졸업자예요. 네? 오키라고 하는 가수하고 살죠, 지금. 장로입니다, 장로. 교회 장로예요. 뭐 먹고 살아요? 권투 그 복싱 체육관 차리고요. 간증 나요, 간증. 네? 간증. 자기 그냥 사존옥에 했던 간증하는 거 그거 한 평생 그거 하나 울고 먹는 거예요. 네? 사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노래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 하나 가지고 자기 주특기 하나.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속에 늘 불변 이론 버리시고 증진 이론. 제가 이런 말해.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이렇게 별볼 없을까? 나는 그냥 배둘레 햄도 많고 그냥 허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약에 정말 연출가가 내가 당신 인물 한번 만들어주겠어 하고 정말 슬림하게 만들고 얼굴 조금 고칠 거 고치고 좀 수리할 거 수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기 다 미인미남 될 거예요. 대답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에이 나 같은 게 아이고 이 나이에 아이고 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적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변 이론이 아니에요. 늘 증진 이론. 그렇게 여러분들 개발해 나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합시다. 여러분 가운데요, 성공적 메커니즘이라는 단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조예요. 원래 인간은 본능 자체가 성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것만 보이고 안 좋은 건 안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진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메커니즘에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미키마우스를 가지고 디즈니랜드 만들었던 그 사람은 상상력이었어요. 여러분 잘 먹는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 커피 있죠? 응? 스타벅스 커피. 그거 상상력에서 나온 거예요.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세계적으로 제일로 맛있는 커피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하죠. 결론은 이거잖아요. 제일로 잘게 갈아서 몇 도, 영상 몇 도의 물에 단 몇 초간에 이게 녹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커피 맛이 나온다. 이걸 연구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스타벅스예요. 다 쓰다고 그러기도 하고 맛없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카페베네 완전 망했죠. 우리나라. 그 다음에 다른 것들 거의 각각 못 가요. 근데 스타벅스는 공산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 폴란드 가도 있더만.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걸 상상한 거예요. 아야코카라고 하는 사람이 코카콜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나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몸에 피가 흐르지 않고 난 코카콜라 그러게 하겠다. 이런 말까지 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지금도 코카콜라를 바켓으로 먹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콜라 넣고 빨대 넣고 빨고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엄청나게 찌잖아요. 말도 못하게. 코카콜라가 좋으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그렇게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음식이죠. 그게 다 설탕 덩어리인데.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미국 사람들은 저 월남전 갔을 때 다 기력이 세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코카콜라를 공수해줘요. 그거 먹고 막 기운내 싸우잖아요.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게 다 그 사람들의 상상력, 성공적 메커니즘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맨날 얻어먹고 살다가 나는 이렇게 막 궁상 떨고 살다 갈래 이러지 마시고 뭔가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하잖아요. 되지도 않을 사람들 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응? 그런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오늘부터라도 그림을 잘 그리세요. 늘 뭐 상상하는데 돈 듭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 오늘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옷을 입는다. 상상하세요. 응? 난 성가대 가운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제일 예쁘게 하고. 여러분이 나올 때 저 다른 날 이쁘고 오늘은 그냥 대충 집에서는 대충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불변 이론이 아닌 뭘로? 증진 이론. 좀 이거 알아서 좀 가르쳐줘 자녀들한테 가서. 뭐라고요? 불변 이론이 아니고 증진. 불변은 뭐라 그랬어요? 타고난 것이 성공이 아니고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니고 증진은 뭐예요? 바꿀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얼마든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네가 머리가 나빠? 아니야.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또 머리가 나쁜 대로 쓸 때가 있어. 왜? 돌은 한 번 새기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가능성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이를 주고 그 다음에 누굴 만나라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되는 사람 만나세요. 여러분 주변에 제가 그랬잖아요. 링컨의 얘기예요. 링컨의 부정적인 사람 있죠. 부정적인 사람. 이건 부정적인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처음 날 때부터 부정적인 사람 없어요. 비판적인 사람 없어요. 내 주변에 비판이 많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정적이 된 거예요. 그 바이러스라니까. 병이에요, 병. 그래서 만남을 잘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만난 것은 좋은 만남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예요? 메커니즘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구조를 이뤄가라. 그럼 여러분들 이것들을 한번 매일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와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제가 이런 말하고 마칠게요.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꼭 목사님 같은 설교만 해요. 난 그게 싫었어요. 난 저렇게는 안 하고 싶어. 오늘의 말씀은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에서 한 5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 학생들이 한 학기 16강좌를 들으면서 저분은 직업이 뭘까? 제가 상상해 버렸어요. 내가 교수 말고 내 직업이 뭐가 있는데 뭐가 같이 보이냐? 그랬더니 벤처기업 사장, 아니면 무슨 변호사, 아니면 뭐 이렇게 전문 사업가, 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사업적인 마인드를 주려고 강단에 섰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강의 때 할게. 이거는 마지막 10번째 강의 때 제가 그랬어요. I am pastor. 애들이 서프라이즈. 세상에.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목사님 같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저를 목사로 일반 경영학과에 그걸 채용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볼까 봐. 이게 어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노코멘트 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 절대 안 하고. 근데 신기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가능성 가지시고 일어납시다. 자격증 가지십시다. 오늘 이거 듣는 것 자체가 자격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승리하시고 인생을 멋지게 사세요. 한 번 가는 생인데 잘 사세요. 성공하십시오. 건강도 성공하십시오.